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북핵 위기감이 완화되며 소비자 심리가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9.2포인트로 전월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수출 호조와 새 정부의 출범 기대감 등으로 올해 2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8월과 9월 북핵 위기감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의 영향으로 2달 연속 뒷걸음질했습니다. 이번 달은 현재 경기 판단 지수와 향후 경기 전망 지수 모두 상승한 반면 취업 기회 전망 지수는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한중 간 갈등 완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사이트가 한국 관광상품 판매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드 보복에 따른 금한령 이후 7개월 만의 일로 중국 내에서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자치권 몰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기 선거 방침을 발표하려다 갑자기 포기해 독립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푸지데몬 수반은 스페인이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장악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해 조기 선거 시행을 검토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해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페인 정부의 자치권 박탈 계획에 대한 대응책은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잇따른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정부가 비리 관련자를 즉각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채용 비리 관련자는 지위 관계없이 즉각 퇴출하고 비리로 채용된 자도 원칙적으로 퇴출하며 청탁한 사람은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5년간 채용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특히 논란이 되고 있거나 추가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화된 추가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고요. 양 시장 모두 빨간불 상승 흐름 기분 좋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신인입니다. 실적들 이제 발표 막바지인데 조금 전에 현대건설 3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네요. 2,810억 원이고요. 전년비 0.1% 정도 올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닝 쇼크 종목들보다는 어닝이 무난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잘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 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의 대체적인 성과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훈풍이 좀 불어왔는데요. 우려가 조금 있었던 22 통화정책회의 어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이슈 칼럼 시간에 대단한 건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결과는 완만한 테이퍼링이고요. 자산 매입 규모 축소가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확정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지금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안도를 보이는 가운데 종목별 장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은 SK하이닉스부터 해서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철강 그리고 중국 사드 관련주들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비용 처리 1조 원대에 달하는 소송 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잘 갑니다. 자동차 관련주들도 그리고 철강 역시 중국발 호재의 실적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속보로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이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드 관련주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자면 조금 전에 관광 재개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시진핑 2기를 맞아서 한중 관계가 좀 물꼬가 트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행주를 필두로 해서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93포인트대까지 올라옵니다. 어느새 0.5% 넘게 상승이고요. 지수는 두 자릿수 상승을 이어갑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2,485포인트부터 2,495포인트 현재
위치 부근이 오늘의 고점 부근이고요. 일단 2,500포인트에서 5포인트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454억 원 사고요. 기관은 443억 원 팝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투신이 1,071억 원 대량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삽니다. 개인도 244억 원 소폭 코스피 시장에서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오늘도 반등이 좀 나옵니다. 27,000원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 낙폭을 좀 줄였네요. 그래도 77,400원, 어느새 77,000원대입니다. 현대차 오늘도 올라갑니다.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16만원대 회복했는데 오늘도 16만원대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실적 발표 실적도 좋았고요. 중국 쪽에서의 철강제 인상, 비철금속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대장주 포스코 3.17%나 올라갑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4% 올라가고요. LG화학이 2.66% 올라갑니다. 하지만 삼성물산, 삼성생명, 한국전력 소폭씩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 흑자 전환 이후에 2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은행주들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고요. SK텔레콤도 1% 정도의 조정이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88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690포인트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제 낙폭 많이 회복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683포인트부터 689포인트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일단 상승 흐름으로 시작을 해서 온종일 상승 국면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기관만 삽니다. 380억 원 기관이 사고 있고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삽니다. 개인과 외국인 현재 263억 원, 88억 원 각각 매도합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은 또 상승합니다. 셀트리온 2.67% 올라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16% 올라갑니다. 신라젠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CJN의 멘터주들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로엔이 낙폭이 좀 있습니다. 4.5%나 오늘 빠져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그리고 슈젤, 보톡스 관련 주들 어제 낙폭이 컸는데 오늘도 이렇다 할 반등 나오지 않습니다. 코미팜 0.49% 올라가고 바이로메드 급등 나옵니다. SK머트리얼주도 6% 넘는 급등이 나옵니다. 자, 11위부터 15위까지 체크해 볼 텐데 파라다이스 중국발 훈풍 불면 파라다이스 올라가죠. 중국 관련주입니다. 일단은 파라다이스 오늘 고점이 2만원대까지 터치를 하고 살짝 상승폭 줄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도 올라가고요. 컴투스 0.62% 상승, 펄어비스 보합, 서울반도체 약보합입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살펴볼 텐데 22회의 이후에 또 달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129원 3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오늘은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2회의 끝났다라고 제가 여는 말씀에서도 드렸고요. 방금 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을 하긴 하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당초 예상보다도 더 적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안도의 랠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일단 어제 결과가 나왔던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매달 300억 유로 규모의 채권 매입을 1월부터 축소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달 600억 달러 정도의 채권 매입을 하다가 이제 300억 유로 정도로 채권 매입을 줄였기 때문에 이게 테이퍼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산 매입 규모를 좀 줄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것뿐 테이퍼링 긴축 정책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다는 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의 긴축 정책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게 컨센서스로 좀 형성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약세로 좀 전환을 하면서 달러는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ECB 통화정책회의의 결과는 저희 한국 증시에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을 내년 1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300억 유로의 채권 매입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 9월까지는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는 좀 일단락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그리고 달력을 보니까 다음 주면 수요일이면 11월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코스피가 오늘 또 2,500선 바짝 접근하면서 11월에 대한 기대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승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계속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1월은? 네, 일단 11월 코스피는 추가 상승 후에 좀 11월 중하순 이후부터 좀 횡보 또는 얇은 조정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 여건이 아직까지는 좀 양호하고요. 그에 따른 한국 수출 호조세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상승 추세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1월 중하순부터 좀 횡보 또는 조정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단기 과열 신호를 좀 보이고 있는 점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그리고 12월 페드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변수들을 한 11월 중하순부터는 적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60.2를 저번 달에 찍었는데 이번 달에는 이것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60 이상으로 제조업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는 결국엔 단기 과열 신호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한국은행이나 페드가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일단 하고 연말에 수익률을 확정해 놓으려는 욕구가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연말 수익률 확정을 위해서 차익 실현을 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저희는 11월 중하순부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략으로는 일단은 2,500선 돌파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들을 포트폴리오 유지는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철강, 화학, 기계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포트폴리오 오버웨이트는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고요. 여기서 좀 지금 진입하기 좋은 엣지 있는 업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낙폭이 과대한 업종들의 순환매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가파르게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조정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좀 업종별 키재기가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많이 오르지 않은 업종들 가운데 건설, 화장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모멘텀이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이들 업종들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낙폭이 좀 과했고 이번에 모멘텀이 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자. 이 부분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때요? 경기 확장세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네, 리먼 쇼크 이후에 미국 경기를 이렇게 보면요, 평균 한 6년 정도 경기 확장 국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까지 한 100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라든지 주택 착공 같은 민간 소비가 약하기 때문에 100개월째 경기 확장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봤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 확장의 좀 특징을 보면은 지난 8년간의 미국의 성장률을 보면은 연평균 2.2%에 불과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기 확장 국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리먼 쇼크를 계기로 해서 기업이라든지 가계 심리가 좀 신중했던 점도 있고요. 또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
여기에 임금 상승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우리가 주시장에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은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 꺾이기 6개월 전 정도 주시장도 변곡점을 찾아오는데요. 현재 이런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은 최소 한 1년 6개월 정도는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면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3회 경기를 지금 만끽하고 있고요. 또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과열도, 불황도 아닌 저공 경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금리 인상도 점도표보다 좀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트럼프 주도의 그 공급 주도의 성장 정책이 경기 확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도 당분간 그 주가 상승을 좀 만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경제 확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과거 사례로 보자면 이렇게 긴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서면 물론 좋겠지만 결국에는 자산 거품이 발생하고 위험 징후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엔 그런 것들이 없나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자산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뚜렷한 위험 요인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감세와 같은 트럼프의 그 공급 주도 성장 정책이 이제 실시가 된다면은 자칫 주가라든지 부동산과 같은 리스크 자산의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좀 걱정거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1990년대 초에 상업용 부동산 거품 붕괴가 찾아오면서 미국의 경기가 또 하락을 했었고요. 2000년대 초에는 IT 거품으로 인해서 주택이라든지 주가 폭락이 찾아왔던 게 있었던 만큼 현재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에 들어가는 수준에서는 아무래도 경기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S&P 500 주가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은 19배 정도인데요. IT 거품기가 정점에 돌았을 때는 26배였던 점을 비교하면은 좀 낮은 편이지만 다른 경기 확장 국면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높은 편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미국과 세계 주가의 연동성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현재에서 미국의 자산 거품이라든지 미국의 금융정책 기조가 확실히 바뀌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또 수출 감소 이런 쪽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우리나라 증시 또 세계 증시가 먼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경기에 대해서도 언제나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중국 쪽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대회 끝났고요. 시진핑 2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 한중 관계 개선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아무래도 시진핑 총書記 같은 경우는 당대 그 연설문을 보면은 새로운 시대,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36번이나 사용했는데요. 그만큼 질적인 성장을 우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그 당대회 이후에 시진핑과 관련된 경제 정책이 중국의 전 언론들에 도배되고 있는데요. 이전과 같이 그 GDP라든지 1인당 소득 2배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이런 그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3가지 방향으로 현대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요. 구조개혁, 대개방 2.0 그리고 혁신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조개혁은 당장 과잉생산 시설 퇴출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축소하는 디레버리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국유 기업들을 당 주도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려는 이런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신용 도시화라든지 한자녀 정책을 완화시키고 또 위안화 국제화뿐만 아니라 변동 환율 제도로 이행하기 때문에 위안화 하락 압력도 커질 뿐만 아니라 또 중국의 그 위안화 그 금융 상품들이 해외 시장에 잇따라 성장된다든지 우리 기업들이 또 중국에 가서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대개방 2.0 전략인데요. 자유무역 시험구를 확대한다든지 1대1로 구상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크로드 펀드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통해서 17개 프로젝트가 대출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토목건설 사업들이 끝난다면 우리나라 금융이나 프렌트,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에는 혁신 시스템에 의해서 창업 의욕을 북돋우는 이런 정책들을 쓰게 됩니다. 우리 투자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셔야 되는데요. 지금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이 중국에서만 무려 131개인데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을 더 많이 창출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창출해준다든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이나 합작,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드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기업을 찾는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드가 언제 이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조금씩 풀려가는 분위기가 있고 이제 중국 쪽에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신데 중국 쪽 성장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6.8% 다소 시장치에 조금 모자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 경착륙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경착륙 위험이 아직도 좀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률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생산 가능 인구가 지난 5년간을 보면은 1,900만 명이 줄어들었는데요.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3차 산업의 성장률은 8% 정도에 달할 정도로 전체 성장의 50% 이상을 이끌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자상거래라든지 그 서비스와 관련된 그 시장 쪽에서는 좀 더 시장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 내년에는 6.4% 전후로 둔화되겠지만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의 질은 상당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위안화 절상 압력이라든지 무역 적자 시정 그리고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이 좀 둔화되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성장률 둔화는 앞으로 피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그 정책 전환에 따른 중국의 내부적인 변화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2020년까지 중국의 GDP 성장률이 6% 전후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는 새로운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짚어보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종목들은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